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의 핑계는 기업 실적이 좋다라는 거 하고 경제 지표가 좋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ood is good, 좋은 게 좋은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관점의 전환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슬슬 good is good, bad is bad 이런 쪽으로 관점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이제 긴축과 인플레에만 집중하던 시장은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긴축할까봐 싶어갖고 발발 떨면서 굿 이즈 배드의 관점이었는데, 지금 어젯밤 뭐 혹은 최근 지난주쯤부터 해서는 이제 굿 이즈 굿, 이렇게 좀 관점이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다. 보시면 뭐 전 종목 오르고 뭐 상승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전형적인 그런 상승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여전히 뭐 하락 중이긴 합니다. 하락 중에 나온 반등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됩니다. S&P 3,900이라는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인데, 어젯밤에 그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으니까 3,900 부근이구나, 반등시 매도 전략 해봐야 되겠구나, 3,900 넘지 못하면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된다, 아래쪽으로 계속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일단 방향은 아래쪽으로 다 꺾여버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된다. 이 11,250을 어제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이 11,250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뭐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따지면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그렇게 조금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뭐 11,450 정도가 어떤 또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이 자리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P는 이제 3,900이 중요한 저항인데 3,900이 터치했으니까 한번 뭐 들이대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나스닥은 조금은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어젯밤 올랐다라고 해서 상승 추세로 뭐 다시 전환되고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어젯밤 당연히 하락 마감했겠죠, 그죠? 예, 어젯밤 증시 오르고 그랬으니까 하락 마감했을 거고, 여전히 그런 관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중바닥형 만들어내는가, 이런 여부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스의 추세 전환 과정이 아닌가,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빅스가 추세 전환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젯밤 뭐 시장이 상승한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다 붙이긴 했지만은, 뭐 애플을 봐도 반등하기 좋은 날이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13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 130 전저점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죠, 파란 선. 근데 이제 언제 12월 20일 날, 그러니까 그 전 거래일 날에 보시다시피 이미 애플은 130달러를 터치했단 말입니다. 전저점 자리, 이 자리 붕괴되면 이제 애플 레벨 다운이고, 애플도 이제 와르르 康康 하는 건데, 이 자리까지 너무 좀 급하게 내려온 감이 있으니까 일단 반등했다. 근데 일단 애플이 반등한 거, 뭐 이거 덕분에 시장이 일단 좀 살아났을 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래봐야 일단 애플이 이것도 반등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이거 하루 올라왔다고 야 이제 애플의 하락은 끝났다, 뭐 다시 올라간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지금 애플은 문제가 뭐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에 이번에 중단부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꺾였다라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온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꺾였고, 여기서 지금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지금 암울한 상황인 거라고요. 물론 뭐 오늘 반등할 수 있고 내일도 반등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뭐 무슨 일들이 있었냐,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페덱스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았다. 뭐 소매 판매, 뭐 물류, 뭐 이런 것들이 뭐 실적이 좋았다, 그거 핑계로 된 것도 있고, 어제 뭐 보시면 뭐저 컨슈머 컨피던스 해가지고 요게 지표가 있었는데, 뭐 101이 예상치였는데 108 나왔다. 소비자들이 아직도 뭐 세상을 좋게 보고 있다, 뭐 요런 지표가 나오면서 뭐 요것도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애플이 바닥 다지고 있으니까, 애플이 그냥 단기 바닥 정도 오니까 그냥 핑계 갖다 붙이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하여튼 뭐 그냥 지켜보자.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밤이죠. 오늘이 아니고 내일 밤,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말고
금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이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그 BOJ 일본 중앙은행의 그 깜짝 이슈는 뭐 사실상 이제 다 소화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영향을 안 미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안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긴 한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또 안 좋게 나왔네요. 그죠? 전 여기서 약간 좀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좀 의심을 하긴 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을 그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긴 예, 그죠? 이미 그 보시면 그 적자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마이너스. 근데 이제 적자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을 거야 심지어 적자가 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마저 뛰어넘어서 더욱더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적자폭 확대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요거 일단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참고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마이크론 실적이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이미 선반영했어 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나 마이크론 실적 안 좋을 거 알고 미리 어제 빠졌거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뭐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냥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가 올라봐야 그다지 큰 의미 없는 뭐 반등에 불과한데요. 아직까진 일단 뭐 반응은 우리는 마이크론 실적 안 좋게 나올 걸 알고 있었어 선반영했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어떤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줄 알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나 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한국 증시에 지금 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일단 알고 넘어가고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슬슬 이거 좀 잘 보시긴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보시면 오늘도 살짝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미국 주식 선물이요. 양대 지수가. 앞으로 이런 일도 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갭하락 출발하거나 갭상승 출발하거나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기업이 미국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거나 나빴거나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뭐 갭상승하거나 갭하락 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본격적인 실적 발표는 아직 한참 남긴 했는데 벌써 뭐 슬슬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어젯밤에 크게 올라서 마감했는데 그럼 한국도 갭상승 출발이냐? 무조건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미국 마감하고 나서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박살났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젯밤 올랐든 어쨌든 간에 뭐 폭락해서 출발하는 거고 미국이 어제 폭락했더라도 무슨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한국도 갭상승 출발하는 거고 그런 일들이 이제 슬슬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좀 지켜봤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investing.com 들어가셔갖고 어닝스 요거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칠 건 이번 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미국 물가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고 어젯밤 내용들 뭐 거의 다 봤고요. 그죠? 애플이 반등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달러 인덱스죠, 그죠? 달러 인덱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솔직히 뭐 주식 시장도 어젯밤에 많이 올랐고 하니까 달러가 달러가 계속 아래쪽으로 갈 만한 조건들은 좀 갖춰졌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어젯밤에 아래쪽으로 안 갔단 말이죠. 일단 버텼단 말입니다. 안 빠지고 버텼죠. 양봉으로 상승 마감했죠. 일단 좀 독특하긴 합니다. 추세 전환 가능성 염두에 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삼각 세기형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어젯밤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점은 여기보다는 살짝 높아진 모습이 일단 보인 거고 추세 전환 가능성 일단 염두에 두고 보자고요. 달러가 지난번 좀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좀 조정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뭐 추세 전환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거 뭐 전환 임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하여튼 뭐 눈에 띄는 이벤트 없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마도 일단 금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제 그거를 재료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싶긴 합니다. 그죠? 요즘 달러가 계속해서 뭐 달러도 그렇고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시장이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죠? 어제 밤에 보여드렸던 위안화 이런 걸 봐도요. 대략적으로 뭐 6.9에서 뭐 7 사이로 해서 요렇게 일주일 넘게 박스권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치 나 미국 물가지표 이후에 움직이겠어. 위든 아래든 물가지표 이후에 움직이겠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달러 인덱스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BOJ에서 깜짝 이벤트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못 갔죠. 그리고 이 보시면 뭔가 이렇게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이렇게 수렴형이에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물가지표가 실제로 그 재료가 될지 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저의 생각대로 이게 잘 움직이진 않는데 얘도 일단 뭐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얘도 어쨌든 이 아래쪽으로 이게 잘 빠지지 않고 버티는 걸 보면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지표가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이 하락으로서의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상승 중 상승이 일시정지 됐다 정도로 일단 보겠습니다. 뭐 한 2, 3거래일 상승이 멈추면 이제 그럼 아래로 또 전환되는 건데 아직은 뭐 하루 멈췄으니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는 일단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아래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튀어오르는 건 그래서 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또 다른 꼭지점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상승이 주춤하고 있죠. 일단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죠, 그죠? 여기저기 저항이 일단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점 정도. 그래서 일단 뭐 달러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런 친구들 전반적으로 다들 뭐 숨죽이고 있다. 빅스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솔직히 뭐 증시도 그죠? 증시도 어제 오르긴 올랐는데 사실 뭐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그다지 뭐 상승의 의미 크게 두기도 뭐하고 일단 뭐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꺾인 그런 상황이다. 다들 뭐 물가지표 확인하고 뭔가 큰 움직임을 주려나 하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원자재들은 강했네요. 이 달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들 강했다. 잘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네요. 이 보시면 일단은 뭐 단기적인 그런 하락은 일단 극복하고 계속해서 상승 목표치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유가 급등했네요. 유가 한 3% 정도, 2.7% 정도 올라서 전 고점 자리를,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한 작 했으니까 이제 여기 한 80달러 정도까지는 그 상승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81달러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생각보다 에너지들이 강하네.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 괜찮다라는 일단 이런 인상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구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15일 날 이 쌍고점 뭐 혹은 뭐 다중고점형 만드는 그런 그림, 12월 15일 날 하락하면서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이 하락해 놓고 나서도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못 가고 여기서 버텼죠. 이거 골드네. 구리하고 모양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어쩐 좀 이상하더라.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12월 15일 날 급락했잖아요. 12월 15일 날 급락했는데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계 증시가 뭔가 악재 이런 게 일단 뭐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뭐 짜불짜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네요. 그죠? 뭔가 일단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있나? F 저기 뭐야 물가지표나 그 물가지표 확인하고 나서 뭔가 움직이려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이렇게 원자재들이 좀 오른 거는 일단은 그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긴 하네요. 그죠? 지금 뭔가 위험 자산들이 지금 뭔가 조금 더 강한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뭐 좀 전에 골드 뭐 보다 말았는데 뭐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뭐 강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골드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위기 극복하면서 장대 음봉 나오면 극복하고 장대 음봉 나오면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계속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안전자산 선호인지 아니면 달러 약세를 뭐 달러 약세 때문에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계속해서 뭐 잘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그죠? 근데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박스권이고 위쪽에 저항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건 제가 그냥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건 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구리 같은 경우 지금 뭐 거의 아니 참 이거 금인데 금값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박스권이죠. 이렇다 움직일 만한 이슈가 지금 잘 없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박스다. 저는 이 박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솔직히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위기가 온다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서 한번 위쪽으로 슈팅을 한번 줄 수 있겠죠. 예. 대세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위기 구간에 이렇게 좀 위기 구간에 강력한 슈팅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여튼 그래서 뭐 골드에 관련된 의견은 특별한 게 없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골드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원자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강하게 뭐 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위험 자산들 일단 분위기 좋아요. 예, 미국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나서 일단 위험 자산들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네 이런 거 볼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증시는 아래쪽으로 꺾여 있고 뭐 조금 더 국제유가나 이런 게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워낙 중요한 자리 그죠? 워낙 중요한 자리에 지금 이 중요한 자리 부근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버벅버벅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자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천연가스고 뭐고 전반적으로 일단 원자재들 다 일단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뭐 구리가 좀 강한 거 빼고는 일단 뭐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이런 건 다 하락 추세긴 한데 중요한 지지선 뭐 이런 거 있어갖고 버티고 있거나 반등 나오고 있다 이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국제유가도 올라오고 뭐 구리도 올라오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현재 그죠 당장 뭐 세상이 급락하고 이럴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 연령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뭐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도 잘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이 반도체에 관련해선 일단 뭐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뭐 1%씩 오르고 뭐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 증시 분위기 좋은 상황인데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47만 원 부근이면은 한 번쯤 탄력적으로 튀어 올라 줄만 하거든요. 근데 안 튀어 오르고 있거든요. 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벨 기면서 지금 그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튀어오르지 모르면 여기서 빨리 튀어오르지 못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폭락도 또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레벨 다운되면 다시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목표치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저 밑에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뭐 그런 자리예요. 물론 이제 47만 원을 안 깼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빨리 올라와야 되는 때가 있긴 하거든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요. 올라올 거면 이렇게 단기 낙폭 과대했는데 탄력적으로 올라올 만한데 못 올라오고 있는 건 일단 좀 뭔가 심각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저 주주분들 잘 생각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폭락 준비 맞춰 놨었는데 이제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준 꼴이죠.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김샌다. 예. 가야 될 때 못 가면 김샌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마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 3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악재도 없고 이러니까 일단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금 코스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모양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코스피는 단기 낙폭과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 중요한 자리 부근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근데 이제 이 미국이 뭐 좋고 어쩌고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력적으로 못 올라오면은 이제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을 쌓는 과정이 되고 매물대가 되면서 더 강하게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오늘 이 정도면은 좀 강하게 올라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좀 투자자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한국 증시 분위기가 좋음으로 인해서 이 그 뭐야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날개가 한번 꺾였다. 가야 될 때 못 간 측면이 있다. 가야 될 때 못 가서 다시 이제 가려고 하면은 위쪽에 좀 저항이 또 쌓인 겁니다. 그죠? 풋옵션들 박스권 상단 자리가 저항이잖아요. 이거 돌파한착해야 풋옵션이 날아갈 텐데 풋옵션이 날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찬물 끼얹어 갖고 지금 음봉을 맞았죠. 이렇게 되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소화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피곤해진다. 일단 대폭락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날개가 한번 꺾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날개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물가 지표다 뭐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여 버리면은 뭐 이런 저항 가뿐하게 돌파한착할 수 있긴 합니다. 힘이 아니고 어떤 재료를 살짝 발라주면은 악재를 살짝 발라주면 풋옵션들 이런 거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그 만약 그런 악재가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모습은 뭐다 가야 될 때 못 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해진다 이런 모습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이제 뭐 콜옵션이 뭐 다시 튀어오르고 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도 아니다. 콜을 살아나는 건 말씀드리지만 콜이 살아나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계속 그냥 빌빌빌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풋옵션이 계속 서운해지고 이렇게 해서 아래쪽 박스권 붕괴시키고 이러면은 양매도 되는 거죠. 뭐 양매도 짜불짜불 시장이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뭐 그런 모습을 나올 수 있는 거죠. 변동성 없이 짜불짜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 또 그리고 원자재들도 오르고 위험 자산들이 어쨌든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아서 그런지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강세 보이고 있고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 뭐 그래서 반등할 때 잘 반등하고 있긴 한데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왜냐 하락 추세니까요. 다른 이야기 할 거 없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 아래쪽에 어딘가를 붕괴시키진 않고 있으니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